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대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년 이후가 돼야지.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이제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9월 7일 일요일 3시에 이제 배포가 되었고 9월 8일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정부에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발표된 다음날 바로 이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일요일에 대책 발표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9월 7일 일요일에 급작스럽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발표가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제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화요일인 오늘 9월 9일에 이제 영상을 찍는데,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 27만호 이제 신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잘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착공이에요. 착공. 준공이 아니라 착공입니다. 착공은 이제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완공이 되기까지, 준공이 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을 이제 공기라고 해요. 공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2030년까지 신규 착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2027년 이후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인천에 주택 공급 물량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후에 이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후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LH가 주택 사업을 직접 이제 시행을 한다. 이제 LH의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건설사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면 이제 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활성화 전략을 쓰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대주택, 노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지역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택 공급을 하는데 좀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이러한 주택에 대한 제재 또는 규제 이런 것들을 뭐 남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내년이나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또는 규제 지역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거래 활성화가 이제 되지 않게끔, 그리고 많이 폭등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조금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5년간 이제 13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예전에 비해서 1.7배 수준 이제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을 빠르게 이제 착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첫 번째 이제 확대 방안에서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역할을 강화하겠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여타 다른 방송에서도 2027년도에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많은 전문가 분들도 이 수요와 공급, 수급이라 그러죠. 이 수급에 있어서 공급이 많이 이제 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가격 상승 여력, 그리고 금리가 지금 현재 저금리로 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의 현상이 지금 현재 맞물리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상황. 이 이제 변수가 있는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규제책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실물 경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책이라든가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을 예측할 수 있게끔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의 증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큰 틀의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제 통화량의 증가를 통해서 추후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핵심 지역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외곽 쪽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 도심권에 있는 핵심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서리풀 지구라든가 과천 지구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9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할애를 하게 된다면 2031년, 32년도에 이러한 주택들이 공급이 됩니다. 양질의 주택들이.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만호 규모, 이 외에도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이제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를 하고 지정을 하고 착공까지 들어가고 완공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택 공급이 양질의 주택이긴 하지만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사의 착공들은 항상 기간이 늦추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리풀 지구라든가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2029년도에 착공을 차질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2031년 이후에 주택 공급이 되겠지만, 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부동산의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규제책들, 공급 활성화 대책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3기 신도시 등을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주택 분양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노후시설이나 유부지를 활용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가 아무리 사업을 빨리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용적률을 완화해가지고 높게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도심권에 아주 높은 용적률을 완화해서 짓기도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은 공급 부족 현상을 이런 대책을 통해 가지고, 대책은 이제 목표를 어느 정도 수치화하고 이런 목표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이제 내놓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의 착공에 대한 계획일 뿐이지 완공에 대한 시점을 확실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구매하거나 또는 주택 가수요 고객들한테 불안정한 심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 공급을 통해서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어느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이제 9월 14일에 2시간 진행을 합니다. 세부적인 그런 강의 내용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하지 못했던 특별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 특강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1대1 무료 상담권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이 이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대출 주담대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60%씩 나왔던 LTV를 이제 0%로 제한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에 대한 주택의 거래를 전면 이제
활성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보이고,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그래도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한테까지도 수도권에 있는 LTV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비규제 지역의 LTV를 제한을 0%를 하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의 LTV가 0%가 되기 때문에 지방권의 부동산 투자로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또 일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 임대 사업자들, 매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되면 이 규제를 피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의 일부 거래가 활성화되고 출구 전략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실질적으로 거래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신속히 공급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2027년도 이후에 주택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주택 공급은 힘들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계획만 내놨을 뿐이지 30년까지 착공을 한다는 거지 준공이나 완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만 발표된 상황이다. 이 계획대로 되게 된다면 2027년 이후, 2030년 이후의 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되겠지만은 그 전에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 흐름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규제책들을 더욱더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막연한 그냥 주택 공급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보다는 지금 현 상황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스터디 멤버십 클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든가 단기 임대 사업에 대한 비공개 특강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다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스터디 클럽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